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마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늘은 참 신기한 식재료죠? 우리 선조들은 마늘을 단순한 음식이 아닌 약재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동의보감에도 마늘의 효능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조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소화 능력과 영양소 흡수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마늘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를 확실하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께는 보너스로 마늘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늘이 왜 좋은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우리 몸에서 항균 작용을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며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마늘은 혈압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걱정되는 시니어 분들에게는 천연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늘의 강력한 효능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늘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장점이지만 특정 음식이나 약물과 함께 섭취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의 자극적인 성분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빈속에 마늘을 먹었을 때 속이 쓰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그렇다면 어떤 음식들과 마늘을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바로 꿀입니다. 네, 꿀이요? 마늘과 꿀을 함께 먹으면 안 된다고요?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심지어 마늘을 꿀에 재워서 먹는 분들도 계시는데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 한의학에서는 마늘과 꿀의 조합을 좋지 않게 봅니다. 그 이유는 두 식품의 성질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마늘은 성질이 뜨겁고 자극적입니다. 반면 꿀은 성질이 차갑고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성질의 음식을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서 소화 과정이 복잡해집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진 시니어 분들의 경우 이 조합은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꿀의 당분이 마늘의 알리신과 반응하면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 2가지를 함께 먹었는데 오히려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다면 억울한 일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흑마늘을 만들 때 꿀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흑마늘은 마늘을 장시간 숙성시켜서 성질 자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생마늘과 꿀의 직접적인 조합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마늘의 매운맛을 줄이고 싶다면 꿀 대신 올리브유나 참기름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보양약재입니다. 특히 당귀, 숙지황, 청군과 같은 약재들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건강을 위해 한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또는 보양탕이나 삼계탕에 약재를 넣어서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보양약제를 복용하거나 섭취할 때는 마늘을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늘은 기를 흩어지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한의학 용어로 상기라고 표현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몸 안의 에너지를 분산시킨다는 뜻입니다. 반면 당귀나 숙지황 같은 보양약제는 기를 보충하고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문제가 보이시나요? 한쪽은 에너지를 모으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에너지를 흩으려고 합니다. 이 둘이 동시에 우리 몸에 들어오면 서로 상충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비싼 돈 들여 먹는 보양약의 효과가 반감되거나 심한 경우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의원에서 보약을 지어주실 때 약사 선생님들이 마늘 조심하세요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당귀 같은 약재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데 마늘 역시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 또는 혈액응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약을 복용하시는 기간에는 마늘 섭취를 최소화하시거나 최소 3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삼계탕이나 보양탕을 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물에 약재가 우러나왔다면 그날은 마늘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을 위해 좋은 것을 드시는 만큼 그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이런 섬세한 조합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특정 약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음식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말씀드려야 할 내용입니다. 시니어 분들 중 상당수가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혈액희석제 등이 대표적이죠.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약물이 바로 혈액희석제입니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 잘 들어주세요. 마늘은 천연 혈액희석 효과가 있습니다. 이 자체로는 좋은 효과인데 문제는 혈액희석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작은 상처에도 출혈이 멈추지 않거나 뇌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도 혈액희석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에게 마늘, 보충제 섭취를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뇨약입니다. 마늘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가 없는 사람에게는 좋은 효과지만 이미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약과 마늘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너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어지러움, 식은땀,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항응고제, 항혈소판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마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약을 먹는 동안 마늘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소량의 마늘을 요리에 양념으로 사용하는 정도는 대부분 괜찮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생마늘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마늘 보충제를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는 것입니다. 복용하시는 약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마늘 섭취 가능량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약국에서 약을 받으실 때 약사님께 마늘 먹어도 되나요? 라고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이런 작은 질문에서부터 지켜집니다. 만약 보신탕을 드신다면 그날은 마늘이 많이 들어간 김치나 마늘 반찬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신탕 자체에 마늘을 많이 넣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날 것의 해산물입니다. 특히 생굴, 생새우, 생선회 같은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회를 먹을 때 초고추장에 마늘을 넣어 먹는데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드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좋은 조합은 아닙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소화 문제입니다. 생해산물은 소화가 쉽지 않은 음식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어 날 것을 소화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자극적인 마늘까지 더해지면 위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복통, 설사,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식중독 위험입니다. 생해산물에는 다양한 세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브리오균이 대표적이죠. 마늘에 항균 효과가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마늘의 항균 효과는 제한적이며 이미 오염된 해산물의 세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마늘의 자극 때문에 위산 분비가 불규칙해지면 세균에 대한 방어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영양소 흡수 방해입니다. 해산물에는 아연, 철분 같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마늘의 특정 성분이 이런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마늘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그렇다면 해산물을 먹을 때 마늘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량의 다진 마늘을 양념으로 사용하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생마늘 통째로 먹거나 마늘을 과도하게 넣은 양념을 곁들이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를 드실 때는 생강이나 와사비를 활용하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이들도 항균 효과가 있으면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마늘과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늘은 익혀서 드세요. 생마늘보다 익힌 마늘이 위장에 부담이 덜합니다. 둘째, 하루 3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좋아도 과하면 독입니다. 셋째, 빈속에 마늘을 먹지 마세요.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마늘을 잘게 다져서 15분 정도 공기 중에 노출시킨 후 요리하세요. 이렇게 하면 알리신이 더 잘 생성됩니다. 다섯째, 흑마늘도 좋은 대안입니다. 흑마늘은 생마늘보다 자극이 적으면서도 항산화 효과는 더 뛰어납니다. 여섯째,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마늘과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 꿀, 보양약재, 특정 약물, 그리고 날것의 해산물이었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잘못된 조합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가족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